사과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효능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전의학서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사과는 갈증을 먹게 하고 기운을 보강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속을 해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옛 선조들께서도 이미 사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던 정보들까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 드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사과 속 이곳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농축되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사과의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및 심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혈관과 심장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딱딱해졌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혈관이 굳고 좁아지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과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즉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성분인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혈액 속 기름기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녹슨 수도관이 떠오릅니다. 안이 좁아지고 막힌 수도관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그럴 때 사과가 그 관을 청소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관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한 개의 사과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달달한 음식이나 빵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세 졸음이 쏟아지고 목이 자꾸 마른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적은요?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줍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기를 매끈하게 닦아내는 것처럼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죠.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움을 주고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몸의 엔진에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눈이 침침하거나 손발이 쩌릿했던 불편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처럼 가공된 음료는 섬유질이 오히려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지독한 변비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볼일을 못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장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해 굳어있는 대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장 속을 촉촉하게 적셔 원활하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프럭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고 배변 활동도 한결 원활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며칠씩 배가 불편해 고생하다가 시원하게 변을 보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 경험.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결국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에 사과를 과하게 먹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개 꾸준히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금세 까먹는 경우가 많아지셨나요?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의 답답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누구라도 힘드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뇌 속의 전선이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두뇌 건강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력이 흐려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오래된 사진첩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빛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관하면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죠. 사과는 마치 뇌 속의 사진첩을 선명하게 지켜주는 보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 그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과 속의 씨방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은 드시더라도 씨가 들어있는 중심 부분, 즉 씨방은 대부분 도려내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씨방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특별한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 씨방에는 일반 과육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 씨방을 적정량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 주름 예방, 몸속 세포 노화 지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또 씨방 속에는 소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오래전부터 항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면역 세포를 자극해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결과도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어 과량 섭취 시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씨앗은 드시지 마시고 씨방 부분의 과육만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피곤이 쌓이고 얼굴빛이 칙칙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혹시 내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누구라도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이런 걱정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엽산, 철분은 간 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은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과가 독소를 끌어내면 시금치가 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은 맛도 부드럽고 해독 효과도 뛰어납니다. 꾸준히 드시면 얼굴빛이 한결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 속에는 수산 성분이 많이 있어 과하게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줌 정도 사과 한 개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 일어나기 힘드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일상을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사과와 호두입니다. 사과에는 뼈 형성을 돕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과까지 곁들이면 뼈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사과를 얇게 썰어 호두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달콤한 사과와 고소한 호두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가볍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사과와 곁들이면 부족한 칼슘 흡수도 보완되고 뼈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은 절대로 사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사과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 때문입니다. 사과의 신맛을 내는 이 유기산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덩어리진 형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덩어리는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조합을 먹은 뒤 갑작스러운 설사, 복통, 탈수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보고된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유와 사과의 조합은 단순히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잦은 설사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와 우유는 동시에 먹지 말고 최소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 대신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 또 변비 해소를 위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 특히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과다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사과 역시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어서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2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돼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으로 나타나지만 점점 심해지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들이 과일과 채소를 잘못 섭취해 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하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쉽게 붓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퉁퉁 붓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사과와 고구마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안주로 사과를 곁들이거나 사과주, 과일주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알코올의 조합은 간과 혈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이 당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알코올과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 당분이 함께 대사되면서 혈당이 오히려 급격히 치솟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술안주로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돌연사로 쓰러질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사과에 과당까지 겹치게 되면 간세포가 더욱 혹사당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지방간, 간염, 나아가 간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알코올과 사과가 함께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멈추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의학 보고서에는 술과 함께 과당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했을 때 간 수치와 혈당이 동시에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드실 때는 사과와 같은 단 과일은 피하고 오이나 토마토, 샐러리 같은 수분과 미네랄이 많은 채소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폭등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밤을 무심코 이것과 먹었다가 당뇨병에 걸리고 멀쩡하던 간이 망가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 군밤이나 밥에 넣어서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대로 된 음식과 먹으면 간을 보호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없애주며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지어 피부 노화까지 막아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의 조합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범하던 밤을 보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는 바로 밤의 속껍질, 즉 율피와 꿀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밤을 드실 때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죠. 그런데 사실 밤의 속껍질, 즉 율피에 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율피는 단순히 먹기 불편한 껍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귀중한 약재로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율피에는 사포닌과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간에 쌓인 독소와 지방을 없애주고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간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약해진 간을 보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셔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 혹은 피곤해서 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율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 아니라 예로부터 오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꿀은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피와 꿀을 함께 드시면 간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이미 약해진 간세포를 되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간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율피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꿀에 타서 꾸준히 섭취했더니 몇 달 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피와 꿀의 조합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좋은 게 아닙니다.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율피 속 탄닌 성분은 수렴 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끈하게 가꿔줍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해서 피부의 주름과 잡티를 줄여주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옛날 시골 어머님들이 밤 껍질을 말려 가루를 내고 꿀과 섞어서 손등이나 얼굴에 팩처럼 발라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칠었던 손이 부드러워지고 기미나 주근깨도 옅어지곤 했죠. 실제로 현대 미용 연구에서도 꿀의 항산화 효과가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피와 꿀은 먹으면 간을 보호하고 얼굴에 바르면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셈이죠. 물론 한두 번 드신다고 바로 간이 살아나거나 피부가 20대처럼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고 활용한다면 분명히 간이 회복되고 피부가 더 젊고 건강해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밤과 검은 콩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이른바 근감소증입니다. 겉으로는 체중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60kg이라도 젊을 때보다 다리가 훨씬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밤은 이런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식품입니다. 우선 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감기 예방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비타민C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밤에 들어있는 망간과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잘 생기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밤 자체는 단백질 함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또 검은 콩 속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데 이것이 근육 손상을 막아주고 피로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즉 밤에서 비타민C와 미네랄을 공급받고 검은 콩에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받으면 두 음식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서 근육 합성과 유지에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콩 단백질 보충을 했더니 근육 감소 속도가 늦춰지고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검은 콩 섭취가 노인성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과 검은 콩의 조합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께는 그야말로 천연 보약 같은 식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밤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느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혈관 속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밤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밤이 몸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양파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기 때문이죠. 먼저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안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바로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밤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 속에는 비타민C, 칼륨,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데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즉 양파가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밤이 혈관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식품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 밤의 비타민C가 이 성분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 밤 속의 천연당분과 섬유질이 양파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즉 밤이 양파의 강한 성질을 잡아주면서 서로의 좋은 점만 살려주는 최고의 혈관 콤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관 속 찌꺼기들이 점점 녹아 없어지고 혈액이 맑아지면서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심장이 피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게 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도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손발이 자주 차거나 얼굴이 쉽게 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효능을 높여주는 조합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밤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뇨 환자의 경우입니다. 밤은 그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만은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의 혈당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밤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빠르게 상승해 혈당이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일반 식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군밤이나 삶은 밤처럼 익힌 밤은 열을 가하는 동안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상태의 밤을 한꺼번에 여러 개 먹게 되면 혈당이 급등하면서 몸속 세포와 혈관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처럼 혈관이 가는 부위부터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밤을 다른 당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빵, 과일 주스와 곁들여 먹으면 전분과 당분이 겹쳐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밤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라면 한 번에 두세 알 정도로 제한하고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입니다. 밤은 그 맛이 달콤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 다이어트 중에 밥 대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이며 과식할 경우 체중 관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밤 100g, 즉 6, 7알 정도의 열량은 밥 한 공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밥을 줄이고 밤을 10알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밤 속의 전분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라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단숨에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결국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바로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밤의 또 다른 특징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쉽게 과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먹는 양을 미리 조절하기 쉽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열량 섭취가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은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간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끼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염증과 섬유화로 발전해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더 심하면 간 경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무엇보다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다시 강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을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혈당 폭등은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고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밤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고 단백질과 지방 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즉 균형 잡힌 식품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량을 지켜야 기초대사량이 유지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오히려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밥만을 주식처럼 먹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포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 증가와 근육 손실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밤을 늦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를 소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낮 시간대 활동량이 많을 때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술안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밤을 술안주로 즐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의 고소한 맛이 술안주로 딱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우리 몸, 특히 간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은 가장 먼저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간세포들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꾸고 다시 이것을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때 술과 함께 밤이 들어가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밤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 전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혈당까지 급격히 오르면 간은 알코올 해독과 혈당 조절이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세포의 과부하가 걸리고 손상 위험이 배로 커지게 됩니다. 또한 술은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여기에 밤에 당분이 더해지면 간은 남은 당분을 처리하지 못해 지방간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처럼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밤을 술안주로 곁들이면 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간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피부가 누렇게 뜨는 현상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술과 밤을 함께 즐긴다면 간세포는 점점 더 손상되고 결국은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술과 밤이 함께 들어가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술 자체가 중성지방을 높이는데 여기에 밤이 추가되면 혈액 속 기름기가 늘어나 혈관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입니다. 밤은 단독으로 먹을 때는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술을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군밤이 술과 함께할 때 간을 혹사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자리에 밤이 함께 올라온다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먹게 되더라도 아주 소량만 맛보는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대신 술안주로는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